안녕하십니까. 무민명리 강의로 17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청간론 병화 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까지는 봄, 여름, 가을에 알아봤고요. 오늘은 해월, 겨울에 대해서 해, 자, 축, 월 포함한 겨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화가 어떻게 겨울에 작용하고 어떻게 어울려야 좋은가, 그 다음에 귀한지 어떻게 어울리면 더 병화의 빛이 발하면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 병화론. 겨울철 병화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할 일이 없는 때이니 인덕이 없고 고난 뒤에 성공이 따르는 운명이다. 아무래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할 일이 없다, 이 말이 이제 제일 키워드 같죠. 겨울철의 병화는 곡식을 길러야 되는데 간목을 생해주면서 그 간목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곡식을 길러야 되는데 병화는 기를 곡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난이 따른다. 이게 또 두 번째 특징이겠죠. 자신의 기운을 빼앗기고 그 다음에 병화가 열심히 빛을 발하려고 합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소득이 그렇게 따르지 않아서 허망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기운이 뺏겨서 보람이 나타나지 않는 시기고요. 지지에 인목이 있다. 천간의 간목까지는 모르겠지만은 지지에 인목이라도 있으면은 한번 비변은 볼 수 있겠다. 요런 정도까지는 가능하겠지요. 해자축의 병화는 할 일이 없다. 다만 정화덕에 살며 무토로서 안신하는 명이다. 아마 이제 해자축의 병화는 특히 병화 같은 경우는 절지입니다. 절지다 보니까 그 기운이 끊어졌다라고 말을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하게 태어난 명이고 부모가 그렇게 자수성가해서 부모의 덕을 쉽게 받기는 어렵겠다. 이런 정도로 설명이 가능하겠지요. 태양이 신령하고 수왕하니 간목으로 설수, 기운을 뽑아야 되고요. 무토로서 재수하면 경금으로 재갑함을 기뻐한다. 여기 많이 나오죠? 간목을 기뻐하고 그 다음에 무토도 기뻐하고 경금으로 간목을 다스릴 수 있으면 아주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무경이 병출하면 큰 기운이 될 것이다. 겨울의 병화는 간무경이 천간에 어떻게 떠 있느냐에 따라서 역할이 크기도 하고 복이 크기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의 설명입니다. 겨울 간목을 보고 뿌리가 있다면 1년 내내 수확한 곡식이 창고에 가득한 격이 될 것이다. 다만 이제 이게 겨울에는 춥고 한습한 기운이니까 무토로서 이제 너무 억제되는 것을 싫어하죠. 어느 정도 극제되는 경우에는 그나마 써먹기는 합니다만은 너무나 많이 억제된다라든가 이러면 어렵다. 때로는 간목에 뿌리가 있어야 되는데 뿌리가 없다라고 하면은 폼은 납니다만은 그게 실리가 있다라든가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 간목이 투가 남은 겨울 병화가 부명을 이룰 수 있어 지지에 인목이 있고 상하지 않으면은 자손에게까지 재산을 물려줄 수 있다. 인목이 있으면 특히 그렇겠죠. 천간의 간목이 인목에 뿌리를 내리면은 실속이 있고 큰 부를 이루게 되겠지만은 간목이 있는데 뿌리가 없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남으로 보기에는 겉으로는 부자일 것 같은데 실속은 좀 약할 것이다. 이런 말의 설명이기도 합니다. 간목은 겨울에 동량지목의 역할을 하며 병화가 동량지목을 곱게 자라게 하여 자신의 임무를 충실하게 한다. 겨울에 간목은 특히 자신의 역할을 굳게 자라 올라가야 되고 병화의 힘을 받아서 열매를 맺어야 되고 동량지목도 되기도 하고 병화가 간목과 조화를 이루면 좋은 역할을 한다 정도 수준으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을목을 보면 키우지도 못할 화초를 보고 있는 경우에서 을목이 병이 되어 흉하다. 을목은 꽃이지요. 화려하고 근데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에는 그렇게 힘을 쓰거나 이러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을목이 썼을 때는 크게 좋은 역할은 어렵겠다. 특히 이제 무기토가 많다. 겨울에는 특히 물이 많은데 무기토가 많으면은 을목이 극제를 당합니다. 그래서 을목으로서 무기토를 극하기는 어렵죠. 역극의 상황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혹시 또 을목이 너무나 흙이 많은데 을목 혼자 뚜렷하게 서 있다? 그렇게 해서 바짝 말라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봄에 따라서 역할에 따라서 을목이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흉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살펴는 보야겠다. 이런 말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병화를 냉습한 계절이니 사용하지만은 병화는 비견이로 득도 있지만 골치 아픈 일이 따르게 될 것이다. 겨울에 너무 신약할 때는 병화 자신도 병화이긴 합니다만은 주변에 병화가 있으면은 거기에 의존해서 때로는 같이 힘을 모아서 쓰기는 합니다만은
그게 너무 과할 때 때로는 목도 있고 을목도 있고 뭐 정화도 있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골치 아픈 일이 따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사주의 구성을 보면서 결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정도까지 설명하겠습니다. 정화를 보면 병화는 정화에 의지함이 많으니 치사하고 부끄러운 성이 되어 돈놀이와 남에 얹혀 사는 경우가 되어 대우받는 직업을 갖기는 어렵다. 겨울에 병화는 힘이 없습니다. 근데 정화가 있으면은 의지하는 경우가 되지요. 그나마 도움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특히 이제 겨울에는 병화가 힘이 없는데 그럴 때 정화가 따뜻한 기운을 내뿜어서 병화에 도움이 되기도 하니 이럴 때는 이제 큰 직업이라든가 귀한 직업 이것보다는 화천한 직업, 그냥 크게 대우받는 직업을 갖기는 어렵다. 뭐 이런 정도까지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병화와 정화는 사주가 아주 신약하거나 너무 습하지 않았었을 때는 이 역할이 그렇게 제한적이다, 좋은 역할이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뭐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무토를 겨울에는 임계가 나타나 한습하게 함을 꺼리는데 무토가 냉습을 억제하니 성급하다. 비록 성급하다는 먼저 사용한다, 뭐 이런 말입니다. 무토가 나타나면은 임계가 있었을 때는 이 무토가 습함을 제어하게 될 것이니 그 역할이 있어서 의식주가 풍족하기도 하고, 병화가 수기가 많은 절기가 겨울인데 임계까지 있으면은 무토가 있어서 그 기운을 제어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의 설명이고요. 무토가 나타나면 땅의 한기를 누워줘서 따뜻한 기운을 유지해 주므로 좋다. 뭐 항상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 이제 한기만 유지 정도 해야 되는데 가불목이 나타나 있는데 이 무토와 가불목이 서로 싸우거나 상충이 되어버리면은 간목이 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토가 많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의 설명이지요. 겨울철에 병화는 무토가 투가 나면 한습을 억제하고 가불목이 투가 나되 임묘진의 뿌리가 상해가 없으면 발복한다. 너무 토가 많아서 목이 상하지만 않으면은 발복은 하게 되겠지만은 너무 목이 상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겠다. 뭐 이런 정도까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무토가 나오고 가불이 없다 하여도 거부는 되기 어려워도 편안한 생활을 한다. 무토가 나오게 되면 가불이 있으면 크게 되고요. 무토가 나와 있으면 한기를 제습하게 될 것이니 큰 부의심까지는 몰라도 그냥 편안한 생활, 뭐 일상적으로 내가 한 만큼의 대가 이런 정도는 있겠다. 뭐 이런 정도까지 설명할 수도 있겠죠. 무토는 습기를 제어해 주게 되니까 겨울에 습기가 왕한데 그 무토가 그 역할을 해준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토가 투가 나면 병화의 기운을 설기시키고 병화의 온기를 분산하므로 정신이 산만하여 하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고 생각이 움졸하고 편협하다. 이게 이제 관운이 약하게 되고요. 이제 하다 뭐 생각이 온졸하다 이런 의미의 뜻은 관이라든가 명예를 크게 얻기는 어렵고 수단이 좋아서 이제 식신의 역할이겠죠. 장사꾼의 명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임계가 많이 나오면 부득이 약신으로 기토를 쓰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이제 아주 잘 살펴야 됩니다. 기토가 이제 있어서 그 약신으로 쓰일 때는 잔머리의 대가가 되기도 합니다. 수가 많아서 무토는 없는데 기토가 와서 임계라고 하는 물의 기운을 제어할 때는 이미 왔었을 때는 기의 역할이 크게 작용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쁜 쪽으로 설명이 되고요. 기토가 오게 되면은 그나마 개수는 좀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사기꾼이 될 소지도 있고 너무 수단으로 올라가다 보니 한 줄기의 큰 길을 대도무문이라든가 이런 의미처럼 큰 길은 쉽지 않겠다. 뭐 이런 정도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기토를 보면 병화의 기운을 설기하고 열기를 흡수하여 더욱 춥게 하여 정신을 산만하게 하니 정도를 걷기 어려운 상인이나 이익에 치우친 사람이다. 아무래도 뭐 잔머리라든가 이런 어떤 수단 쪽으로 흘러간다. 뭐 잔머리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뭐 크게 뭐 이제 계속 한 길로 가다는 상황에 따라 잘 적응한다. 뭐 이런 긍정적인 의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경금을 보면 한량한 계절에 수원이 있어 더욱 한량하게 되니 흉할 것이다. 겨울에는 병화가 경금을 제어하기는 힘듭니다. 병화는 경금을 막아주기는 힘들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정화의 도움이 꼭 필요한데 이 병화가 경금과 어울릴 때는 이 경금은 수의 기질을 생해주기 때문에 더욱 흉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신금이 나타나 병신합이 되면 생각이 바르지 못한 사람으로 자칫하면 나쁜 짓을 하며 놀고 먹는 자일 수 있다. 타인에게 의지하면서 내가 뭐 사람하고 관계 맺는데 좋아서 하나의 길을 밀고 간다라든가 꾸준하게 뭐 강하게 한다라고 이르기는 어렵고요. 상황에 따라서 뭐 내가 잘 적응하면서 의지하면서
놀고 먹는다. 이런 말의 설명일 것 같습니다. 임수를 보면 수왕지절인 겨울에 와서 더욱 활령하여 종살이 안 되면은 천병일 것이다. 병화가 수가 너무 많아서 종살객이 되지 않으면은 어려움이다 이거지요. 안 그래도 겨울에 추운데 임수까지 오면은 겨울에 눈보라가 치게 되고 하늘에서 강한 비가 내리면은 이럴 때 겨울에는 비라고 말하지 않고 눈이라고 하죠. 이럴 때 임계가 뚜렷하게 많이 있으면은 종살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은 이제 귀격이 되겠지만은 종살이라고 해서 사주가 그릇이 크다고 가는 길이 편하거나 좋거나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어려움과 같이 묶어갈 수도 있고요. 종살이라고 해도 운을 잘 못 만나게 되면은 그 살해명을 잘 크게 타고 내가 가진 능력을 높은 데까지 쓰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종살이 귀한 사주고 자주 보기 힘든 사주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꼭 그럴 수는 없겠다. 운을 잘 살펴야 된다. 겨울의 병화는 태양이 할 일이 없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집안이 그렇게 좋았다, 넉넉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겨울 무기토가 있고 가불목이나 인묘질이 상하면은 크게 부다가 되고 임계가 투가 나면 외롭고 처량하지만은 묵다 그 다음에 동사한다. 이럴 때는 이제 크게 많으면은 투기가 나면 외롭고 쓰러 힘들다 이런 말이고요. 경금이 없어야 하고 정화를 보면 정화에 의지하나 시사하고 부끄러운 운명 지지에 사오미가 없으면은 거지 운명이다. 태양이니까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해도 된다라고 하면서 움직입니다만은 힘이 없죠. 뿌리가 없기 때문에 정화에 의지한다라든가 병화가 힘이 없는 경우에는 열심히 일을 하고 대가는 그렇게 받기는 어렵다. 이런 정도의 설명이고요. 해월, 간목이 있어서 병의 근원이 되어야 하며 무토가 있어서 수를 억제하되 금이 있어서 수를 생하면 부귀공명할 것이다. 병화가 겨울에 해월에는 약합니다. 근데 간목이 있으면 뿌리가 되기도 하겠죠. 뿌리가 될 때는 병화가 역할이 충분히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수가 많은 절기인데 무토가 있어서 수를 억제하면 좋을 것이고 금이 있어서 수를 생하게 되면 부귀공명할 것이다. 수원지가 넉넉해진다. 이런 말의 설명이고요. 수가 없고 수가 많으면 무토가 있어야 되고 화가 많으면 임수가 있어야 되고 토가 많으면 간목이 있어야 되고 이게 또 사주의 구성 따라 조금씩 설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과 그 다음에 무와 금의 기운 이거 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사주의 조화로움도 살펴봐야겠지요. 목다하면 경금을 쓰고 수왕하면 무토를 쓰고 화다하면 임수를 쓴다. 이런 말이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목하고 토하고 금의 역할들을 잘 살펴서 사주의 구성이 좋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수가 많은데 무가 없거나 목이 많은데 경이 없으면 소시민으로 병화와 기토가 있으면 부귀할 것이다. 목이 많을 때, 수가 많을 때, 목과 토와 금의 기운들이 이 목과 수의 기운을 제어해 주지요. 수가 많은데 목화가 없고 신중에 해중에 간목을 억제하면 종살이 되어 대권을 잡는다. 종살은 아까 말했다시피 조금 더 살펴봐야 됩니다. 이거는 꼭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병화가 휴수한 때를 만나 기세가 허약하니 휴수란 말은 병화가 뿌리가 없고 힘을 못 받는다는 의미의 뜻입니다. 간목으로 생조하여 줌이 좋고 수왕하면 무토가 극제해야 되고 제습함이 좋다. 병화는 간목과 여기 계속 얘기했죠. 간목, 무토, 경금의 역할들이 참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격은 이지적이며 유능한 인재다. 신왕한 사주이면 가히 대장부를 할 수 있고 포용력이 있고 사리 판단이 정확하다. 사주가 잘 구성이 되어 있거나 신강한 사람일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신약한 사주다라고 하면은 좀 자존심만 세고요. 좀 신경질적이거나 실천력이 약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깨끗하거나 사주가 그나마 깔끔하고 대체로 상관이라든가 음양이 혼재하면서 이렇게 탁해지지 않으면은 깨끗한 기질이면 학자나 때로는 어떤 군자의 풍을 갖춘 어떤 반듯한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격국이 잘 갖춰져 있어야 그런 말도 하겠지요. 건강으로는 절궁에 해당되어 원칙적으로는 다병한 체질이다. 해월은 절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태법으로 끊어졌다니까 기본적으로는 건강이 어렵다. 이런 말이겠지요. 원령 7살이므로 선조대가 쇠잔하였고 빈고하였다. 다만 격국이 귀하면 부모의 덕이 있거나 음덕이 있었다는 뜻이다.
형제복도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요. 또 때로는 신앙한 사주 같은 거는 형제가 많고 뭐 자신의 그 형제를 자기가 거느릴 수 있으니까 우애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칠살이라는 의미 이것들도 한번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부부는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케어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 이제 많다고 하지만은 남자는 재성의 유무라든가 뭐 잘 갖춰져 있느냐 강약에 따라 뭐 재다신약이 되면 이렇게 안 되겠죠.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성의 강약이라든가 때로는 그 운에서 그 관성을 어떻게 건드리고 가느냐도 살펴봐야 되기는 하는 겁니다. 직업으로는 전기, 컴퓨터 계열과 수산업 계열과 인연이 있다. 그래서 뭐 너무 왔다 갔다는 역마라고 해서 너무 왔다 갔다는 거는 뭐 적지 않지만은 귀하게 되면은 또 때로는 이제 관을 잘 쓰게 되겠죠. 또 병화한테 해월은 천을기운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 구성되어 있으면은 아주 좋은 직업을 가지기도 합니다만은 그거는 이제 사주가 격을 잘 이루었을 때 하는 얘기겠죠. 기본적으로는 자신의 능력이라든가 직업을 가지고 활동적으로 일은 하겠다. 뭐 귀한 거는 두 번째 문제고 가만히 놀거나 이런 사주는 아니다. 뭐 이런 정도로 일반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월이죠. 간목의 생조와 비견이 있으면 부귀하며 임수가 있으면 무토가 억제하여 귀하다. 여기서 생조, 간목에 도움이 있어야 되고요. 비견이 있어야 되고 비견이 있으면 부귀하며 임수가 있으면 무토가 억제되어 귀할 것이다. 자월 같은 경우도 수가 많아도 무토가 없으면 안 되고요. 화가 많아도 임이 없으면 안 됩니다. 수가 많을 때는 토의 기운으로서 그걸 누른다라기보다는 조절한다 의미가 맞을 거고요. 물이 많은데 불의 기세가 있으면은 그걸 또 조절하고 가기는 합니다만은 뭐 없으면은 소시민이고 평범한 삶이겠지요. 자월에 병화가 쇠약함으로 임수가 많고 목이 없으면은 종살격이 되어 북이 공명할 것이다. 뭐 요거는 전에도 말했다시피 이제 이렇기는 한데 뭐 그래도 사주를 좀 잘 살펴보고 결정하자, 설명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지 전에는 해월의 병화와 원리가 같다. 동지는 보통 양력으로 12월 한 20일쯤 오지요. 그러니까 이제 자월은 맞습니다. 동지 전에는 병화와 해월의 병화와 같고 동지 후에는 일량이 자라나므로 임수가 투출하여야 상격일 것이다. 동지에 양기가 살아나니 임수를 취하고 무토로서 움직임을 막는다. 뭐 임수를 취하기는 합니다만은 물이 많아지게 될 경우에는 무토로서 그걸 제하고 막아주고 있었을 때는 뭐 식신제살이 된다라든가 때로는 무토로서 수의 기운을 억제하니 아까 말 무토는 병화한테 식신이죠. 식신으로서 편관의 기운을 제어하게 되니 식신제살격이 되어 대격이 되기도 합니다. 무토가 없다 말하면 이제 기토라도 써먹기는 하는데 그럼 이제 기토가 임수를 제어하게 되는 경우에는 타김의 기세가 생기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귀함이 크기는 어렵겠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임다 무용하면 문장이 출중하나 신약하면 허명만 있을 것이다. 임이 많은데 물을 쓰게 될 경우에 임이 많고 물을 쓴다. 이렇게 하면은 문장이 출중하지만은 신약할 경우에는 허명만 있을 뿐이다. 이제 시작하다라면 식신이 너무 많다라든가 임이 너무 많다라든가 이렇게 되는 거겠죠. 토가 지나치게 왕성하면 목으로 토를 제어하여야 좋다. 토가 많다라고 하면 목의 기세도 간목의 기세가 특히 필요합니다. 무토가 많은데 을목으로서는 약하게 되고요. 뭐 기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토도 을목의 기세를 제어하기는 쉽지 않다. 겨울에 화는 지지에 인, 사 등이 있어야 더욱 귀하게 이르게 될 것이다. 인사 이렇게 말하면 형살이 오기도 하지요. 겨울에 화의 기세가 인사가 있으면 형살의 작용도 있으니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하려는지 너무 신약하면 또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성격은 정관의 월에 해당하므로 위인이 총명하고 영리하며 예의가 바르다. 건실하고 정도에서 벗어나는 일은 없다. 이거는 신강한 사람들의 얘기고 신약할 경우에는 이제 고지식할 수도 있고요. 약간 자기만의 생각에 빠져서 좀 폐쇄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여기서 형충이 된다. 이러면 이제 뭐 다툼과 충돌로 인해서 자기의 예민함으로 인해서 뭐 사람과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건강은 양기가 부족하여 진치성이 결여되어 힘든 일을 할 수는 없다. 몸으로 움직인다라든가 강한 기질이라든가 이런 건 어렵다. 물론 이럴 때는 이제 신약한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신강한 사람들 같은 비교적 건강한 체질이기는 하지요. 신약한 사람들일 때는 이럴 수도 있다. 이런 정도로 기억하시고요.
가우는 연월에서 일주를 도우면 부라든가 형의 도움을 받는다. 이게 이제 실제 형이라기보다는 뭐 형제 주변의 도움을, 윗사람의 도움을 말을 합니다. 연월에서 일주를 도우면 이런데 반대로 뭐 극하는 경우도 생기겠죠. 뭐 연월에서 일주를 극하게 되면은 이와 반대로 부친이라든가 형제의 도움을, 크게 말하면 윗사람의 도움을 받기는 어렵다. 뭐 이런 정도까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왜냐? 연월은 나보다 초년, 뭐 나의 선조 이런 걸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는 월일이 상충하면 부부의 정이 없고 풍파만 생기게 된다. 월일이 합하게 되면은 경충하면은 당연히 뭐 정이 없게 되겠지만은 합하게 되면은 이제 뭐 대체로 평안하겠지요. 뭐 서로 화합도 잘 되고 뭐 무난하게 흘러갑니다. 근데 형충이 되면은 풍파가 생길 수도 있다. 직업으로서는 월령이 정관의 월이므로 보편적으로 공무원이나 직장인이 많다. 공무원 이런 경우 아니면은 뭐 전기관련이라든가 뭐 색과 화려함에 눈에 띈다라든가 조명 뭐 이래서 유튜브라든가 요즘에 시대적으로 유튜브 같은 역할을 겨울에 자월생은 하기도 한다. 아무래도 빛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춥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축월에는 임수를 쓰되 토왕절이니 토 다 하면 간목이 강해야 한다. 이제 축은 아무래도 해자축의 이제 수의 기운이기는 합니다만은 축이라고 하는 토의 기세고요. 다음에 이제 봄으로 넘어가는 기세입니다. 임수를 기본으로 써야 되기는 하지만은 토가 너무 많으면은 토가 많을 때 간목이 강해야 한다. 토가 많을 때는 축은 계절이니 병화는 임수를 기본으로 쓰되 토가 많을 때는 간목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고요. 갑과 임이 토가 나면 부귀공명하며 갑은 있으나 임이 없으면 부하되 귀하지는 못할 것이다. 임이 있으나 갑이 없어도 신앙하게 되면은 때로는 이제 임이 없다. 여기는 갑은 있고 임이 없으면은 부하기는 하되 귀하지는 못하다라고 했습니다. 갑임이 투감하면 당연히 부귀공명이고요. 갑은 있는데 임이 없으면은 금전은 있지만은 귀하게 되기는 어렵다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반대인 경우도 있겠죠. 갑은 없는데 임이 있으면은 뭐 부귀할 수는 있겠다. 뭐 이런 정도 수준은 됩니다. 임은 갑이 필요합니다만은 축월에는 임이 조금 더 우선으로 쓰인다. 뭐 이런 말의 설명이고요. 기토가 있으나 갑이 없으면 지나치게 총명하고 오만하게 되어 명리가 허망하게 될 것이다. 왜냐 그러면 이제 기토는 뭐 갑과 합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수와 기토면은 자수성가하게 될 것이다. 임수가 있으면 큰일 납니다. 개수와 기토가 축월에 사용되면은 자신의 역할이 하기 때문에 그래도 쓰임이 있습니다만은 임과 기다 이렇게 되면 어렵습니다. 축월 병화는 눈을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죠. 눈을 우습게 보며 서리를 두루하자니 임수 칠사를 가용한다. 축월에는 임수가 쓰일 수 있다. 토월에 토가 왕하면 간목을 필요로 할 것이다. 아까 말했죠. 간목은 있어야 된다. 임수 간목이 투출하면 벼슬을 할 것이다. 부귀공명한다. 이런 말이 여기 또 나오는 겁니다. 간목이 숨고 임수가 투가 나면 수재에 지나지 않는다. 간목이 숨었다는 말은 장간에 있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이럴 때는 이제 뛰어난 머리기는 하지만은 그 능력만큼 크게 출세는 하기는 어렵다. 조금 더 말하면은 뭐 돈이라든가 이런 금액은 되겠지만은 명예를 크게 갖는다라든가 이런 건 아니다. 뭐 이런 정도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격으로는 목이 없으면 상관격으로 두뇌는 비상하여도 성질이 검한 방자하다. 이제 이것도 상관격이다 됐다. 병화가 축월에 태어나면 상관격으로 재주가 뛰어나고 합니다만은 신약한 경우에는 뭐 때로는 마누라만 들들 볶기도 하고요. 때로는 꿈만 크고 몸은 움직이지 않고 허망하게 자신의 꿈만 꾼다. 뭐 이런 정도로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건강은 위장이 약하고 그 외 신체 내장이 튼튼하지 못하다. 피로를 자주 느끼며 수술 등의 고비를 겪게 되기도 한다. 이럴 때는 이제 격의 청탁이라든가 뭐 어떤 사주의 뿌리라든가 이런 것들도 잘 살펴봐야 되기는 합니다. 축중에 신금이 투출하여 천복지제 묘를 이루면은 선조의 대가 방영하였다. 그래서 천조의 이거는 본인의 혜택까지 옵니다. 축중에 신금이 투출해서 뭐 천복지제라 말하는 기묘한 어떤 기운이지요. 하늘의 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선조의 대가 번영하였고 그러면 나도 그 영향을 받아서 뭐 혜택을 받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요. 부부는 남명은 처덕이 있음을 많이 발견하였는데 여명은 대개 불행하였다.
아무래도 상관이다 보니까 추구하는 상관이다 보니까 배우자와의 관계 이런 것들도 살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것도 남명도 처득이 있습니다. 이것도 다른 것들도 조금 살펴봐야 되기는 합니다. 명석한 두뇌를 필요로 하면 모든 직업에서 성공합니다. 대체로 상관의 기세가 강하다 보니까 뭐 남을 가르치는 교육이라든가 뭐 내가 기술도 있어서 행정직이라든가 때로는 뭐 간호고 있는 요즘엔 특히 간호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의료계라든가 이런 전문직 파트로 올라가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런 사람들로 직업으로 성공을 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겨울의 병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됐기를 바라겠고요. 언제나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